친척 모임.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재원 씨, 정확히 뭐 하는 집안이냐? 의료 관련 일을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기술자? 과장된 한숨이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거든요. 도윤이 아버지도 원장이고 작은아버지도 원장이고. 근데 재원 씨는 기술자시잖아요. 좀 다르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병원 3개 운영하는 집안이야. 너무 급이 달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건데. 우리 집 체면은 지켜야죠.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하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재원이 메디프레임 회장이라는 것을, 그들 병원이 그의 시스템에 70% 의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모든 게 멈출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재원입니다. 올해 52이에요. 부산 해운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편안한 곳이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소박하고 실용적인 것들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평범한 중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명품 옷도 안 입고 비싼 차도 안 타요. 작업용 점퍼를 자주 입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을 때가 많죠. 직업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예요. 의료기술 관련 일을 하죠.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서하윤이요. 28이에요. 제 자랑이죠. 똑똑하고 착한 아이예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윤이가 최근에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강도윤이라는 친구예요. 31라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래요. 집안도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제 딸이 상처받을까 봐요. 하지만 하윤이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예요. 상견례? 벌써? 네. 도윤 오빠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 좋지. 아빠도 준비할게. 아빠, 그날 좀 신경 써서 입어주세요. 왜? 아빠 평소 입는 거 입으면 안 돼? 아빠는 맨날 작업복만 입잖아요. 상견례인데 좀 제대로 입어야죠. 하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알았어. 그날은 괜찮은 옷 입을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하윤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공공병원에 급히 나갔어요. 응급 장비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환자 생명이 달린 거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지하 기계실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곳이었죠.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찾았어요. 부품 하나가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됐어요. 이거 교체해야겠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어요. 옷에도 묻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환자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2시간쯤 걸렸습니다. 장비가 다시 작동했어요. 병원 직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차에 올라 시계를 봤어요. 상견례 시간이 1시간 남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제 와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해. 병원 일이 급해서. 옷도 그게 뭐예요? 기름 냄새 나요. 하윤이가 제 점퍼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씻고 갈아입을게.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빠,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하윤아, 아빠가 왜 안 가? 아빠, 그런 모습으로 가면 도윤 오빠 부모님이 오해할 것 같아요. 무슨 오해? 아빠가 형편이 안 좋다고요. 저는 하윤이를 봤습니다. 딸의 눈에 불안함이 보였어요. 하윤아,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괜찮아. 아빠가 빨리 준비할게.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중년 남자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요. 하윤이와 함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해운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도윤 오빠 부모님. 좀 까다로우세요. 그래? 어떻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집안도 좋고 외모도 신경 쓰시고. 그렇구나. 아빠, 오늘만큼은 제발 조심해 주세요. 알았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과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도윤의 아버지 강지우 원장은 눈을 가늘게 떴고 어머니 서유리 씨는 제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지우입니다. 지우 원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을 보더니 살짝 망설였어요. 손에 기름때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네. 지우 원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서유리예요. 도윤이 어머니죠. 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서재원입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음식이 아주 좋아요. 자주 오는 편이죠. 그렇군요. 재원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회사요? 의료기술 관련 일이요. 의료기술? 그럼 병원이랑 관련 있나요? 네, 비슷하죠. 지우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꽤 알려진 곳이죠. 그렇군요. 재원 씨 회사는 크나요? 글쎄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라. 지우 원장과 유리 씨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하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어요. 도윤이 부모님은 계속 제 옷차림과 손을 쳐다봤습니다. 재원 씨, 차는 뭐 타세요? 국산차요. 편하고 좋아요. 국산차. 좋죠. 유리 씨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우 원장이 말했어요. 재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도윤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윤 씨 집안도 그런 걸 이해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순간 지우 원장 표정이 굳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하윤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갔다 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님이었어요. 회장님, 내일 이사회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를요. 다음 날 저녁 하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어제. 도윤 오빠 부모님이 좀 그러셨잖아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다 다른 법이야. 근데 아빠, 오늘 도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둘이서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좋은 신호는 아니었어요. 언제? 모레요. 아빠 없이 오래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아빠.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하윤이가 도윤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며 기다렸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하윤이가 걱정됐거든요. 저녁 8시쯤 하윤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윤아, 무슨 일 있었어? 아빠. 하윤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래? 도윤 오빠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빠가 형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걱정된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뭐래? 집안 차이가 너무 크면 결혼 후에 힘들 거라고. 도윤 오빠 집안은 성형외과 운영하는데 저희는. 하윤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뭐? 평범하다고요. 아빠가 작은 회사 운영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윤아, 아빠는. 알아요, 아빠. 아빠가 열심히 사시는 거. 근데 그분들 눈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하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오빠는 뭐래? 오빠는 괜찮대요. 부모님 설득해 보겠대요. 그럼 됐잖아. 근데 아빠, 저 불안해요.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도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저 강도윤입니다. 응, 도윤 씨. 무슨 일이야? 죄송한데.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이번엔 저희 집에서요. 집에서? 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대요. 편하게. 그 말이 불길했습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요. 알겠어. 일요일이 왔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도윤이네 집으로 갔어요. 해운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 씨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준비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 원장도 나왔어요. 재원 씨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가 나왔습니다. 비싼 찻잔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지우 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원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희는 도윤이가 좋은 집안과 결혼하길 바라요. 그렇군요. 상견례 때 보니까 재원 씨가 좀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옷차림도 그렇고 손에 기름때도 묻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타시는 차도. 유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냄새요.
어디서 났죠? 기름 냄새 같던데. 아, 그건 병원 장비 수리하다가. 병원 장비를요? 재원 씨가 직접? 네. 급한 일이어서요. 지우 원장과 유리 씨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원 씨 실례지만 회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 하세요? 의료기술 관련 일이요. 구체적으로요? 병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요. 그게 수익이 나나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얼마나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지우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원 씨, 저희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도윤이가 결혼하면 집도 사줘야 하고 생활비도 지원해야 해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재원 씨 쪽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움이요? 네.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그런 거요. 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형외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봐요. 체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장인 쪽이 너무 초라하면 초라하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격. 그 단어가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우 원장이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도윤이랑 하윤 씨가 결혼하면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저희 집안에 맞춰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맞춰야 한다고요? 네. 저희가 윗집이니까요. 윗집.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재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리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원 씨 같은 분이 장인이시면 저희 체면이 안 서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변에서요? 네. 저희 병원 다니는 분들, 저희 친구들. 다들 집안 좋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그러시면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원 씨 현실을 보세요. 하윤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살려면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수준이요? 네. 옷차림, 차, 생활 방식. 그런 거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결혼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는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있죠. 조건이요? 지우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되 재원 씨 쪽에서 예단과 혼수는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반반 부담하고요. 얼마 정도요? 대충 2억 정도? 2억.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텐 문제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들 눈엔 제가 못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2억이요. 힘드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유리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결혼은 조금 미루는 게 어때요? 재원 씨가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시잖아요. 미루자는 것. 사실상 반대였습니다. 하윤이가 울컥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 씨, 이건 현실이에요. 감정만으로 결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윤 씨도 생각해봐요. 도윤이랑 결혼하면 저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체면도 지켜야 하고 격도 맞춰야 해요. 근데 재원 씨가, 유리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터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하윤아, 괜찮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도윤 오빠 만나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저 때문에 무시당하잖아요. 무시?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그래도 전 견딜 수 없어요. 하윤이가 흐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이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사님, 강지우 성형외과 아세요? 네, 압니다. 해운대에 있는 병원이죠. 우리랑 거래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래요? 네. 저희 의료 AI 시스템 쓰고 있어요. 작년부터요. 그렇군요.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래처. 강지우 성형외과가 우리 회사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니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를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가 비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사흘 후 도윤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장인어른 실례합니다. 응,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하윤이는 병원에 갔어. 곧 올 거야. 아, 그렇군요. 도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래도 장인어른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도윤이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무력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하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뭐래도요. 그래? 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요. 왜? 부모님이 집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체면이랑 격이랑.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뭔데?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친척 모임이 있어요. 부모님 형제들이랑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응. 그 자리에 장인어른이랑 하윤이도 오셨으면 해요. 왜? 부모님이 장인어른을 친척들한테 소개하고 싶으시대요. 소개. 그 말이 불길했습니다. 좋게 소개하려는 건 아니겠지?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의도가. 알겠어.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윤 씨. 네.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도윤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하윤이와 함께 도윤이네 친척 모임 장소로 갔어요. 해운대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근데 아빠, 오늘 조심하세요. 친척분들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알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아, 오셨네요. 지우 원장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소개할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 원장이 손뼉을 쳤어요. 여러분, 제 아들 도윤이 결혼 상대 부녀입니다. 인사하세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서재원입니다. 하윤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우 원장의 형님이 물었어요. 재원 씨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료 관련 일을 합니다. 의료? 의사세요? 아니요. 기술 쪽이요. 기술? 그럼 뭐, 의료기기 파는 분인가요? 비슷하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우 원장의 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재원 씨, 하윤아. 너희 집은 정확히 뭐 하는 집이냐? 의료 분야 일을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기술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유리 씨가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자라.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집안이랑 좀 다르네요. 어떻게요?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거든요. 도윤이 아버지도 성형외과 원장이고 작은아버지도 치과 원장이고 고모부도 내과 원장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재원 씨는 기술자시잖아요. 좀 다르죠. 다르다. 그 말이 차별처럼 들렸습니다. 기술자도 의료계 일원인데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급. 또 그 단어였습니다. 하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아보니까요? 재원 씨가 운영하시는 회사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냥 알아봤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작은 회사면 수입도 그리 많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도윤이가 결혼하면 생활비도 많이 들 텐데. 하윤 씨 집에서 도와줄 수 있으려나. 귓속말이 들렸어요.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재원 씨, 오해 마세요.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아들은 병원 3개 운영하는 집안이야. 너무 급이 달라요. 병원 3개.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급이 다르면 어떤가요?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죠. 생활 수준이 안 맞잖아요. 생활 수준이요? 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도 사고 그래요. 근데 재원 씨 집안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글쎄요. 재원 씨가 차도 국산차 타시잖아요. 옷도 평범하시고.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랑 안 맞는 거죠. 지우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재원 씨, 제 말 이해하시죠? 우리 집안에선 체면이 중요해요. 도윤이가 결혼하면 주변에서 다 봐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러시면 좀 뭔가요? 창피하죠. 창피.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하윤이가 일어섰어요.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놀라 하윤이를 봤습니다. 하윤아, 앉아. 제가 말했지만 하윤이는 서 있었어요.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빠는. 하윤아. 제가 하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하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재원 씨, 하윤 씨도 이해하시겠죠? 우리 집안이 어떤지.
유리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또 뭔가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어때요? 순간 공기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너무 안 맞아요. 집안도 생활도 급도. 억지로 결혼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도윤 씨는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뭐라고 말 안 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저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도윤 씨도 같은 생각이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네. 저희 집안이랑 하윤 씨 집안이 너무 달라요. 결혼하면 힘들 것 같아요. 하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재원 씨 화내시는 건 아니죠? 유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화 안 나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네.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뭘요? 누가 진짜 교양 없는 사람인지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하윤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도윤 오빠 만나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저 때문에. 괜찮아. 아빠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사님 강지우 성형외과랑 계약 검토해 주세요. 계약이요? 왜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검토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바다도 어둠에 잠기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딸도 상처받고 저도 모욕당하고.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했죠. 창피하다고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가 비쳤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누군지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님이었어요. 회장님 검토했는데요. 강지우 성형외과가 저희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거의 70%요. 저희 AI 시스템 없으면 병원 운영이 힘들 정도예요. 그렇군요. 회장님 혹시 계약 중단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는 해두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윤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계속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오후 2시에 부모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요. 꼭 오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얘기.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하윤아, 내일 도윤이네 집에 가야 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하윤아.
아빠 혼자 가세요. 전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알았어. 아빠 혼자 갈게. 다음 날 혼자 도윤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원장이었어요. 재원 씨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씨도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도 있었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하윤 씨는요? 유리 씨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렇군요. 이해해요. 요즘 많이 힘들었겠죠. 공감하는 척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우 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원 씨,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끝낸다고요? 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왜요? 재원 씨도 지난 일요일에 느끼셨잖아요. 우리 집안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게 결혼을 못할 이유가 되나요? 되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건데. 우리 집 체면은 지켜야죠. 체면. 또 그 단어였습니다. 체면보다 아이들 행복이 중요하지 않나요? 행복? 집안이 안 맞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유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원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재원 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점이요? 모든 점이요. 옷차림, 차, 직업, 태도. 다요. 제 태도가 뭐가 잘못됐나요? 너무 평범해요. 저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평범하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윤 씨 말해봐요. 정말로 이 결혼 포기할 거예요? 장인어른. 저도 뭐?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윤이는요? 하윤이 마음은 생각 안 해요? 하윤이도 이해할 거예요.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나중에 힘들다고요? 지금 하윤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뭐?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 원장이 말했습니다. 재원 씨 화내지 마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네. 우리 집안은 성형외과 3개 운영하고 있어요. 연 매출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재원 씨는 저는요. 작은 회사 운영하시잖아요. 수입도 많지 않으실 테고. 제 수입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세요? 알아봤죠. 직원도 많지 않고 사무실도 작다고 들었어요. 알아봤다. 제 회사를 조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도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명품 옷 입고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며 컸죠. 그래서 하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네. 하윤 씨가 우리 집안 생활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윤이는 간호사예요. 스스로 돈도 벌고요. 간호사 월급으로 우리 집안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써요. 유리 씨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재원 씨 인정하세요. 급이 다른 거예요. 급. 계속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도윤 씨한테 물어볼게요. 정말로 하윤이랑 헤어질 거예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윤아, 조금만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뭘 생각한 건데요? 장인어른,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말이 맞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물러서다니요. 알겠습니다. 재원 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우 원장이 웃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셔야죠. 재원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 다르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럼 됐네요. 깔끔하게 정리하죠. 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뭔데요? 혹시 제가 돈이 많았다면 달랐을까요? 지우 원장과 유리 씨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연하죠. 돈이 있으면 다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재원 씨, 화내지 마세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유리 씨가 말했어요. 참, 재원 씨. 하윤 씨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하윤 씨를 위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아빠. 하윤아. 어떻게 됐어요? 결혼. 안 하기로 했어. 하윤이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도윤 오빠 만나서.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아빠가 저 때문에. 괜찮아. 아빠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윤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식들이. 욕이 나왔어요. 평생 욕을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요. 평생 평범하게 살았어요. 겸손하게 살았죠. 남을 무시한 적도 없고 자랑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딸까지 울게 해야 하나요? 아니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이사님, 강지우 성형외과 계약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당장요. 하지만 회장님, 그쪽이 저희 시스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갑자기 끊으면 큰 문제가 생길 텐데요. 상관없어요. 중단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에 하세요. 오늘 밤에요?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어요. 분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제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요. 그들이 원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어요. 급이었죠. 좋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급인지를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님이었어요. 회장님 통보했습니다.
강지우 성형외과에 계약 종료 통지 보냈어요. 반응은 아직 확인 안 했을 겁니다. 밤이니까요.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분노로요. 그리고 기대감으로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뒤편에 파일 상자가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보관해 온 것이었죠. 천천히 꺼냈습니다. 묵직했어요. 그 안엔 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회사 설립 서류, 특허 문서, 계약서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메디프레임. 제가 만든 공공의료 AI 기업이었죠. 거래처 명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엔 수백 개의 병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지우 성형외과였어요. 시스템 사용 승인 리스트였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AI 시스템을 쓰고 있었죠. 예약 관리, 환자 기록, 수술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우리 회사 기술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자신들 병원을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의 주인이라는 걸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보였어요.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병원이 없었죠. 응급실도 멀었어요.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도착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었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의료 시스템은 이렇게 불평등한 걸까? 왜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은 의료를 받는 걸까? 그때 결심했어요. 의료 소외 지역을 없애겠다고. 돈과 외모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요. 그렇게 메디프레임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작았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기술은 좋았습니다. AI를 이용해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응급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했죠. 점차 병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병원부터 시작해 민간 병원들도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지금은 전국 1000개가 넘는 병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현실이 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고 비싼 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딸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당했죠. 평생 지켜온 신념이 짓밟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강지우 성형외과. 그들은 우리 시스템에 70% 의존하고 있었어요. 예약 시스템이 없으면 환자 관리가 안 됐습니다. 수술 보조 AI가 없으면 정확한 시술이 어려웠죠. 환자 기록이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멈췄어요. 그 모든 게 우리 회사 기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사님이 보낸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회장님, 계약 종료 통지 발송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스템 접근이 차단됩니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하윤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을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지킬 겁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윤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어요. 3살 때였죠.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 신념을 지키면서도 제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돈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드러낼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고급 정장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안 입던 옷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중년 남자가 아니었어요. 메디프레임 회장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는 제 차가 아니었어요. 회사 차량이었죠.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거리가 지나갔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메디프레임 본사였어요. 해운대의 높은 빌딩이었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진이 모여 있었어요. 10명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사님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시작하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 자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오늘 안건은 강지우 성형외과 체인에 대한 협력사 재평가입니다. 이사님이 말했습니다. 강지우 성형외과가 우리 시스템을 사용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었죠. 하지만 최근 의료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슨 의혹이죠? 한의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보다 수익을 우선시한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고 과장 광고를 한다는 거죠. 증거가 있나요? 환자 후기와 내부 직원 증언이 있습니다. 자료가 돌아갔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 회사 철학이 뭐죠?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입니다. 맞아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죠. 그런데 강지우 성형외과는 그 반대예요. 돈이 먼저고 환자는 나중이죠. 그럼 계약 중단하세요. 전면적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강지우 성형외과는 큰 거래처입니다. 연 매출이 수억이에요. 중단하면 손해가. 상관없어요. 우리 철학에 맞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님이 남았어요.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왜요? 강지우 원장이. 혹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요? 상견례요. 이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윤 씨 상견례였나요? 네. 그럼 강도윤 씨가 제 딸 남자친구였어요. 과거형이죠. 이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병원이에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가 됐습니다. 강지우 원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원 씨, 저 강지우입니다. 재원 씨, 이거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일이요? 결혼 얘기요.
혹시 그것 때문에 화나셔서?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럼 뭡니까? 병원 운영 방식이 우리 회사 철학과 안 맞아요.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재원 씨,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병원이 망하면 어떡해요? 그건 원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재원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긴급 방문 요청이 왔어요. 강지우 원장과 유리 씨가 회사로 온다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사님이 놀랐어요. 회장님 만나실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잠시 후 강지우 원장과 유리 씨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재원 씨? 안녕하세요, 강 원장님. 여기가 어떻게 제 회사예요. 메디프레임이요. 메디프레임이 재원 씨 회사라고요? 네. 제가 창업하고 운영하는 회사죠. 지우 원장과 유리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네. 메디프레임 회장이에요. 유리 씨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재원 씨. 아니, 회장님. 저는 기술자라고 하셨어요. 의료 현장 일꾼이라고요.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체면이 안 선다고 창피하다고 지우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뵙고 몰라봤다고요? 몰라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문제죠. 돈과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한 거요. 유리 씨가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계약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병원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한 환자들이 다 취소했어요.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럼 다른 시스템 쓰시면 되죠.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몇 달은. 그건 원장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회장님, 지우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병원 직원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어요. 그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건 누구죠? 그건 불필요한 시술 권유하고 과장 광고한 거 다 알아요. 의료윤리 위반이에요. 자료를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환자 후기와 내부 제보 내용이었어요. 지우 원장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회사는 생명을 우선하는 의료를 추구해요. 돈보다 환자가 먼저죠. 그런데 원장님 병원은 정반대예요. 그런 곳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이미 기회는 드렸어요. 1년 동안 지켜봤죠. 하지만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 딸을 울린 사람들과 일할 순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이가 지금도 울고 있어요. 도윤 씨 때문에요. 회장님, 그건 오해 아니에요. 도윤 씨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결혼 못한다고, 집안이 안 맞는다고. 유리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사과하시는군요. 늦었어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가세요. 계약은 중단됐어요. 번복할 생각 없어요. 회장님, 이사님 손님 배웅해 주세요. 이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씁쓸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강지우 성형외과 시스템 마비로 영업 중단 위기. 기사가 나갔더군요. 빠르네요. 댓글을 봤습니다. 자업자득이다. 환자를 돈으로만 본 데가 망해도 싸다. 사람들 반응이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리했어요.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아직 울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뉴스는 계속 강지우 성형외과를 다뤘어요. 시스템 마비로 운영 중단됐다는 소식이었죠. 환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하윤이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응, 하윤아. 뉴스 봤어요. 도윤 오빠 아버지 병원. 그래. 그게 아빠가 한 거예요? 저는 하윤이를 봤습니다. 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기사 댓글에 나와 있었어요. 메디프레임이 계약 중단했다고. 그게 아빠 회사잖아요. 응. 아빠가 메디프레임 회장이었어요? 응. 하윤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이 어떤지 보려면 감쌀 필요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아, 아빠가 회장이라고 말했으면 달랐을까? 그럼 도윤 오빠 부모님이 아빠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 무시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그게 진짜 존중일까? 하윤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과 지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 진짜 그 사람이 어떤지는 안 봐. 그런 사람들이랑 가족이 될 순 없어. 하지만 아빠가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그 사람들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 하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마 계속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빠가 막은 거야. 하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지켜줘서요. 당연한 일이야. 다음 날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저 도윤입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디서? 회장님 회사 근처 카페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알았어. 카페에서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어요. 회장님, 편하게 말해. 아직은 장인어른이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뭐가? 하윤이한테. 그리고 회장님한테.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그래. 비겁했지. 부모님 눈치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중요한 게 뭔데? 하윤이 마음이요. 제가 진짜 사랑했다면 부모님한테 맞섰어야 했어요. 도윤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무섭고 체면이 신경 쓰이고 결국 하윤이 손을 놓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저는 도윤이를 오래 봤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할게. 네. 나는 내가 맘에 안 들어.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당연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윤이 마음이지. 회장님. 하윤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면 난 말리지 않아. 하지만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설득?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엔 다릅니다. 제가 독립하기로 했어요. 독립? 네. 부모님 집 나와서 혼자 살 거예요.
병원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할게요. 그럴 수 있어? 해야죠.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니까요. 도윤이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결정은 하윤이가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네. 다시 한 번만 하윤이 울리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가 떠났습니다. 저는 카페에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사님이었어요. 회장님 강지우 원장이 공식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요? 네. 환자들한테요. 과잉 진료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병원 운영도 정상화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다른 시스템 도입했대요. 잘 됐네요. 회장님 혹시 계약 재개하실 생각은? 없어요. 한번 끄는 건 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지우 원장은 이제 정신 차렸겠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 딸을 울린 건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도윤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응, 알아. 아까 만났어.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결정하라고 했어. 하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아, 아빠는 내 선택을 존중할 거야. 도윤이를 용서하든 아니든. 아빠, 전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 없어. 네. 며칠 후 하윤이가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몰라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하윤이가 돌아왔어요. 아빠. 응. 도윤 오빠랑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오빤 부모님 집 나오기로 했어요. 독립해서 혼자 살기로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 간섭 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믿어보고 싶어요. 오빠가 변할 수 있다고. 알겠어. 내 선택이니까. 아빠 화나셨어요? 아니야. 다만 걱정될 뿐이야. 괜찮아요, 아빠. 이번엔 제가 똑똑히 볼게요. 오빠가 진짜 변했는지.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아빠. 하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 왜 평소에 회장님처럼 안 사셨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방식, 그런 게 중요해. 그래도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니야. 하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강지우 원장은 사과했고 도윤이는 변하겠다고 했죠. 하윤이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직 지켜봐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어요. 강지우 성형외과 의료윤리 개선 약속. 재출발 선언.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지우 원장이 인터뷰했더군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했어요. 이제는 바뀌겠습니다.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제 딸을 지켰어요. 제 신념도 지켰죠.
넌 아무 잘못 없다. 부끄러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지방의 작은 공공병원이었어요. 응급 장비 점검 요청이 왔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반겼습니다. 네, 장비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기계실로 갔어요.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노후한 부품이 많았어요. 이거 다 교체해야겠네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할게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었어요. 옷에도 묻었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2시간쯤 걸렸어요. 장비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작은 병원까지 직접 오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병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죠.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버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응. 너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병원에서 봉사활동 했거든요. 봉사활동? 네. 아빠 회사에서 하는 의료 봉사 프로젝트요.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데. 아빠 철학을 배우고 싶어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거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보면서 배웠어요. 고마워, 하윤아.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조용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래? 네. 부모님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요. 병원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 시작했대요. 잘하고 있네. 오빠가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왜? 아빠가 눈뜨게 해줬대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해줬다고. 그렇군. 아빠 언젠가 도윤 오빠랑 같이 인사드려도 돼요? 내가 원하면. 감사해요, 아빠.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친척 모임, 결혼 반대 통보. 모든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죠. 딸도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윤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요?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후회돼요? 아니, 전혀. 왜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하윤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새로운 공공의료 프로젝트 논의였죠.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산간 지역 의료 지원입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사님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요.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하윤 씨 일이 잘 정리돼서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회장님은 항상 옳은 일 하시잖아요. 고마워요. 퇴근길 하윤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 어디서? 해운대 바닷가요. 알았어. 곧 갈게. 해운대에서 하윤이를 만났습니다. 도윤이도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도윤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 셋이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아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기도 해. 제 덕분이요? 응.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낼 수 있었어. 하윤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무슨 말? 아빠가 배운 거요. 인생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로 평가받는 거다. 멋있어요, 아빠. 품격은 가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윤이와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바다를 따라서요. 발자국이 모래에 남았습니다. 파도가 와서 지워갔지만 또 걸으며 만들었어요. 그렇게 삶은 계속됐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었어요. 어디로 가느냐?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딸도 이제는 도윤이도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예뻐요. 응, 예쁘다. 우리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함께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두에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